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방금 전에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이유는 바로 5천만 원 때문입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아온 5천만 원.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전달된 이 5천만 원인데요. 이거를 총리실 유충렬 국장을 통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장성명 전 비서관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자, 이러면 5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김진모, 장성명 그 두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는데 이게 전부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 김종익 씨를 변호했던 최광욱 변호사는 이들의 뒤에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있을 수 있다.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 고발해왔던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그냥 권재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예.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김진모 전 검사장이 입을 연다면, 네. 이것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죠. 잠깐만요. 왜냐하면 김진모 전 비서관이 입을 연다면이라는 그 단서를 다시는데 그거 어떤 뜻이에요? 저는 김진모 전 검사장이 예. 윗선이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지금 이제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윗선이 누구냐에 관해서 과연 입을 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네. 하나는 김진모 검사장이 이제 원래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재진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아니다. 나는 이거 국정원에서 직접 연락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권재진 전 장관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진모 전 검사장까지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지금 김종배 평론가나 저나 사실 그때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 고백을 가지고 정말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정말 가슴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저희가 추적했고 찾아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요. 네. 이 권재진 전 장관은 2007년 11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BBK와 김경준 수사가 피크를 이룰 때 네. 그때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예.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나죠. 그래서 이 권재진 전 그 대검 차장이 그 당시에 BBK를 사실상 핸들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부터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 수사는 BBK 수사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준 수사 이렇게 평가를 받는 수사 아닙니까? 김경준은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총지휘한 사람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을 2년 정도 하다가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사실상 저는 핸들했다고 보는데요. 예.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재임 기간에 네. 집권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검은 부분, 검은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말씀을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2007년 11월에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돼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줬던 BBK 검찰 수사를 핸들링을 했고 그 공로를 높이 사서 그 다음 해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서
수습, 뒷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법무장관으로 영전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 당시에요. 네.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법사위 위원이었는데 네. 제가 법사위 국감장에 가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너무 자주 통화를 한다. 오.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한테 이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직접 전화 받은 적이 있냐고. 예.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때 부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BBK, 민간인 사찰, 다스 이 관련 부분에 법률적인 어떤 조언자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거들을 다 어떻게 그 증거와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예. 이 증거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 아니면 이 증거는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불법 사찰을 했던 곳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고요. 네. 그 방에 이제 최고 책임자가 이인규 그러니까 지원관이었는데 네.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이인규 지원관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라는 의혹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인규 전 지원관이 청와대를 50여 차례 드나들었죠. 50여 차례요? 네. 예. 이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권재진 그 법무부 장관도 제가 청문회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을. 예. 그냥 인사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인사를 50여 차례씩 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가는 거죠. 혹시 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에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공직자 기강을 위한 감찰을 하는 곳이잖아요. 원래는. 네.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고 그러면 업무 연관성 때문에 청와대를 들락거렸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또 답변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네.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네. 이것은 예를 들면 공직 비서관실에서 뭔가를 조사한 거를 예. 예를 들면 청와대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적으로 이렇게 핸들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이제 권력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굳이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접 50여 차례나 들락거리면서 보고할 사안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네. 그러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의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넓고 깊숙할 수 있다. 뭐 이런 추정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왜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했었을까요? 다른 또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정현 그 한나라당 의원이죠. 예. 한나라당 의원이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재진 전 수석과 민정수석과 네. 김윤옥 여사가 예.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5살이라고까지 딱 그렇게 기사에는 나와요. 예. 그래서 누님 동생 하는 사이다. 그래서 누님 인사다라는 예.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법무장관이 된 게 그 뒤에 김윤옥 여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대검 차장에서 민정수석이 된 것도 이제 김윤옥 여사가 뒤를 좀 봐준 거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된 것도 이제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이가 아니냐. 예.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본인은 나는 김윤옥 여사를 한 번도 누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네네. 어렸을 때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에 관한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정현 의원이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고향도 같은 대구고 PK 출신이고 그리고 그 5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다. 이런 네. 거요.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김진모 당시 비서관은 구속이 돼 있고 장성명 그 비서관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네. 재미있는 사실이 김진모 당시 비서관은 국정원한테 돈은 받아왔는데 자기는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장성명 전 비서관은 유충렬 국장을 통해서 전달만 했던 받아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김진모와 장성명 사이에 그 누군가 제3자가 핸들링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권재진 당시 그 상급자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 입장에서는 선배 아닙니까? 검사 선배. 그렇습니다. 법무장관까지 했던.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니죠. 부담을 법무부 장관까지 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하기 직전의 일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튼 권재진 그러니까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소환 조사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진모 검사장이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예. 이것이 이제 꼬리자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다 안고 갈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은 결국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은 수사가 정방향으로 가고 끝까지 가는 거냐 아니냐 이걸 가늠할 수 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최고 몸통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때 그렇게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정수석도 알고 있는 일이고 네.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아마도 보고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그때 추측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증거를 구하고 네. 그랬었죠. 네. 그래요. 아무튼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지금 체크 포인트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로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네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다른 문제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 조사될 예정인데요. 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 검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원세훈 당시 원장이 자신이 그 낙마할거가 걱정이 돼서 구명로비 차원에서 특활비를 건넸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한정이 되는 어떤 검찰 수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그게 이제 아마 인도네시아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그 인도네시아 사건은 사실 그때 국정원에서 실책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위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네. 달궈졌었는데 보도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정보위라는 것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상득 그 성님, 네. 안사 형통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저는 연관 관계가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도 MB의 사람이고 이상득 전 의원은 MB의 친형이고 MB의 사람들 간에 또 군명을 위해서 돈이 오가고 막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MB가 국가를 사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큰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예. 국가를 마치 그 하나의 회사 경영하듯이 그 국민의 세금을 자기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예.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특수 쌈짓돈 아니었습니까? 특수 쌈짓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통해서 그렇게 사유화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검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